이 정권 해도 너무합니다. 정말 문재인 정권 해도 끈질기고 해도 너무 심합니다. 어저께 문재인 주재로 NSC를 열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미사일 막 도발하고 해도 NSC 참가 안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저께는 NSC 딱 참가를 주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 이전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제1공약을 완전히 부숴버리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 측은 좋다. 청와대가 정권 이양 협조 거부했다. 알았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새 정부 출발을 하는데 이렇게 제동을 걸어서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안보 공백 우려를 이유로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아니 언제 그분은 안보를 챙겼습니까?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안보 공백 우려를 이유로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다는 것.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신구 권력 간에 이제 신경전이 벌어졌다고 이제 언론은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은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공공기관의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에 어떤 회동이 결렬된 데 이어 두 번째 정면 충돌입니다. 청와대가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의 의결에 대해서 임기가 끝난 5월 9일까지는 현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뜻을 분명히 하자 윤 당선인 측은 이를 정권 인계 인수를 위한 필수사항에 대해서 협조 거부한다로 딱 규정을 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50일 앞둔 시점에서 순조로운 권력 이양에 이제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말이죠. 나중에 두 손 두는 촉은 어디겠습니까? 권력은 도도히 5월 9일을 향해서 밀려가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째깍 초가 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력 이양 하려면 깨끗하게 하라는 그런 국민의 소명이 지금 엄청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보십시오. 민심은 불이 타기 시작할 겁니다. 이 박수현 대통령 국민소통비서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저희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못 지켰지만 윤 당선인의 의지는 지켜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은 해놓고 긍정적인 뜻을 살짝 비춰놓고 그런데 오후에 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확대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난 뒤에 청와대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목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청와대가 윤 당선인의 용산 이전 구상 발표 하루 만에 제동을 건 표면적 이유. 아주 표면적이고 참 재밌습니다. 안보 공백 우려하다. 이렇게 합니다. 안보 공백. 북한이 다음 달 한미연합훈련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에 맞춰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국방부하고 합동참모본부 연쇄 이동의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군 통수권자가 이제 49일 지나면요. 죄송하지만 문재인이 아닙니다.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네. 대통령 윤석열. 자연인 문재인 5월 9일 0시로 그렇게 된다는 사실. 그게 아마 실감이 안 나오고 지금 마음의 갈등이 무척 심한 모양입니다. 네. 한번 갈 때까지 가보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이날 NSC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위기관리센터 등 청와대 내 안보시설을 이전하는 것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원인철
합참부장 등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안보를 챙겼습니까? 서욱이가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 쏘아대도 말 한마디 못하던 국방장관이 이제사 무슨 뭐 안보요? 우려를 표시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네. 박수석이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이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다. 이런 맥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윤 당선인 측이 이날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2일 국무회의에서 집무실 이전을 위한 496억 원의 예비비가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 하면서 의결을 압박하자 불쾌해하는 그런 기류도 감지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예비비 편성안을 22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 없다 하고 이제 맞불을 놨습니다. 또 박수석은 22일 라디오 출연 일정을 5개 잡으면서 여론전을 예고했습니다. 야, 이건 이 문재인이라는 대통령, 이분은 말이죠. 49일 남은 대통령, 물러나는 대통령으로서 후임자에게 이렇게 배려를 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후임자를 이렇게 닦아놓고 괴롭히는, 방해하는 이런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 제동에 격앙됐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 정부의 협조는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면서 물밑에 교감이 있는 듯 시사했지만 그러나 오후 들어가지고 청와대의 갑작스러운 제동에 김은혜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좋다. 윤 당선인은 통이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 문제와 국정과제를 처리해 나갈 것이다. 그래, 좋다. 그러면 통이동에서 하겠다. 통이동 인수위원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출범을 시키겠다.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이렇게 당연히 국민의 뜻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에게 그 인수위에 인수를 해줘야 할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제동거로 되겠습니까? 이거는 국민에게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정권 인수위원회는 법적으로 딱 정권 인수를 잘 인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노로 일관하는 이 문재인 정부. 그래서 뒤끝 장렬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네? 서울 종로구 통이동은 현재 윤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집무실에 있는 곳입니다. 청와대까지 걸어서 10분까지 거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협조 거부로 취임 전 용산 이전을 하지 못한다더라도 윤 당선인이 청와대에는 발을 절대 들이지 않겠다. 이런 소위 의지의 표현입니다. 국민의힘 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대통령이 취임 후에 정상적으로 집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문제를 만든 것은 바로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역사 앞에 기록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분이 있습니다. 이제 결국 이런 대결을 보면서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로드맵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내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당초 4월 중에 국방부 합참청사로 이전하고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 이르면 5월 3일 용산 이전을 마칠 계획이었지만 집무실 이전 등을 위한 예비비 책정이 불투명해지면서 국방부도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 사업체에 견적만 내고 정식 계약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아일보는 그처럼 이렇게 기사를 다각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조선일보는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거 오늘 온 언론에서 비판적입니다.
왜? 당연한 이 대통령직이 인수위원회에 협조를 안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대통령 하고 싶은 그런 모양인지, 아니면 이 권력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통령을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을 부정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보 핑계로 집무실 이전을 하는 것을 갖다 제동을 걸었다. 누가? 문재인이가 했다. 그랬다. 근데 그렇다면 문재인 안보 말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사설자는 얘기합니다. 안보 핑계로 집무실 이전 제동을 건 문재인, 안보 말할 자격이 있냐?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설의 제목입니다. 예. 오늘 조선일보 사설자 제목입니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돼서 안보 역량 결집이 필요한 교체기에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방부 합참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여기에 가세한 사람들이 바로 서욱입니다. 합참의장입니다. 그래, 좋다. 군 통수권자가 누구냐? 군 통수권자가 누구냐? 맞다. 지금 현재까지 문이다. 그러나 5월 9일 군 통수권자는 윤석열이 된다는 사실을 이들은 실감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네, 국민의 뜻을 거역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러면 예비비 예산을 거부를 하는 방법으로 집무실 이전을 갖다가 못하게 싹 무산을 시켰습니다. 돈을 열지 않습니다.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거부하는 권한은 대통령 문재인이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방해했던 사람으로 누가 기록이 되겠습니까? 자연인이 되면은 그 다음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을 저해하고 방해를 했다라는 사람들의 리스트업이 안 되겠습니까? 왜 꼭 그래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태가 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도대체 묻고 싶습니다. 청와대 폐지하고 집무실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때 국민에게 약속했던 말 아닙니까? 자기가 청와대 폐지하고 집무실 광화문으로 옮겨서 저녁 때 퇴근하면은 남대문에 가서 소주 한잔 마시겠다고 한 사람이 바로 이 문재인 후보였지 않습니까? 후보 공약입니다. 그게 후보 공약으로. 그리고 또 문 대통령이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서 광화문의 민들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서 약속을 헌신착처럼 저버렸습니다. 예, 자신이 하지 못한 일을 후임자가 하겠다니까 그러면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는 게 도리인데, 그런데도 근거도 불명한 안보 공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국가 안보를 걱정을 했나요? NSC의 언론은요, NSC에 도대체 북한 문제 있을 때 NSC에도 미사일 도발 때도 참여를 안 했던 분이 이번에 NSC를 주재를 했다. 참, 그러고 쯧쯧하는 언론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문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을 들어가지고 안보 공백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되돌아봐라! 라고 조선일보 사설자는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올 들어 유엔의 대북 규탄 결의안에서 3번이나 불참한 데는 어디냐? 문재인 정권 아니냐? 문 대통령은 2018년 이후 북 도발에 대해서 대응한 국가안전보장회의도 거의 주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기본 책무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이날도 북한이라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위협하는 주체도 없이 무슨 안보냐 이거예요. 이 언론의 질문은 그겁니다. 위협하는 주체도 말하지 않고 어떻게 무슨 안보냐 이게. 누가 왜 위기냐.
위기를 촉발시키는 주체는 국민들한테 이해해야 납득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이 조선일보 사설자는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은 완전히 껍데기로 만들었습니다.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군대가 이미 아니죠. 아니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가 전쟁이 붙으면 무슨 수로 총을 못 쏘는 군대가 총을 쏠 수 있습니까? 총 맞아 죽는 길밖에 더 있습니까? 5년간 우리 군이 어떤 꼴이었습니까? 심지어는 문정부 국방부 뭐라고 국방부라는 데가 나서가지고 군사력이 아닌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 이런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서욱이는 반성하십시오. 그것이 맞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할 소리입니까? 문정부는 국방부는 군사력이 아닌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가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문정부 국방부가 그랬다는 겁니다. 김정은과 정상회담 쇼에만 매달려 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을 걱정한다 하면 국민들이 그거 이해가 하겠습니까? 그 앞뒤가 맞습니까? 예?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집무실과 국방부 합참 이전은 5월 10일 취임 이전에 끝나는데 안보인식 자체가 지금 잘못된 이 정부가 한 달여 사무실 이전 때문에 갑자기 안보를 걱정한다고들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민주당은 서울 용산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재개발 재건축 계획이 백지화되고 용산 일대가 고도 제한에 묶여가지고 5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이제 막 품어대고 있습니다. 용산 주민들을 충동하는 거죠. 예.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이 무산되고 강남 아파트 옥상에서 방공포대가 설치될 것이라고 겁주고 있습니다. 용산 이전 비용이 1조 원에 이를 거라고 얘기한 걸 보고 어저께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혹세무민하는 겁니다. 아니 기저부하고 행안부에서 450, 60 나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뻥튀기를 그렇지 1조가 뭐 대장동 1조입니까? 이게 무슨 1조를 얘기하는 겁니까? 대장동 특검도 거절한 사람들이 그 1조 거기서 돈이 1조가 돈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400, 5, 60, 400대 돈이 든다고 행안부하고 문재인 정권의 행안부 기저부에서 기획조정부에서 그렇게 통보를 해줘가지고 그 돈을 했는데 자 400억, 4천억 또 아니고 1조 그러니까 20배? 20배나 뻥튀기해서 국민들에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거 민주당이 국민을 속인 죄는 어떡하죠? 아니 자기네 행안부하고 기재부에서 그런 일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윤당선인과 서울시는 집무실 이전에 따른 추가 규제는 없다 하고 거듭 확인을 했습니다. 용산과 남산 한강변의 재건축 재개발이 중단된 일은 결코 없다. 그러니 해당 지역 부동산 매물이 자치를 감춘 것 아니냐? 이전 비용도 496억 원이랍니다. 496억 원이니까 4억 부족한 500억인데 이 500억이 뻥튀기해서 1조라고 막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돈을 갖다가 496억이다 라는 돈을 갖다가 그 정도 든다 라는 것을 행안부하고 문재인 정부의 행정안전부하고 문재인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낸 수치입니다. 그런데 1조가 든다고 후라이빵을 치는 이 민주당은 도대체 무슨 맘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얘기하고 아니면 말고 해도 되는 겁니까? 자기 대통령이 지금 취임하기 위해서 자기 대통령이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못한 그 청와대를 나오겠다는 그 공약을 지키고 있는 윤석열 지금 차기 대통령이 그렇게 겁납니까? 무섭습니까?
민주당 정권이 돌연 재개발, 재건축 걱정을 하는 것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들은 5년 내내 부동산 난리를 쳐놓고 말이죠. 부동산 규제책을 남발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을 막아오고, 그래서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국민들이 뻔히 보고 살았는데, 고통을 겪은 국민들이 아우성쳐도 외면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왜들 난립니까? 왜? 부동산 정권 아닙니까? 이 정권이 부동산 정권 아닙니까? 부동산 폭등 정권 아닙니까? 이 정권이 집무실 이전에 돈이 많이 든다고 이렇게 우려를 했다는데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5년간 400조 원이 훨씬 넘은 빚을 갖다가 우리의 돈을 뿌렸지 않습니까? 세금. 지금 나라 빚이 1,000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 천문학적 돈이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습니다. 대선 때는 돈 뿌린다는 공약만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라 곳간 걱정을 해요? 40일 남은데 나라 곳간 걱정을 해요? 그 국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청와대는 수명을 다 끝났습니다. 지금 마지막 터미널 스테이지. 인간이 유엔이 정한 대로 124, 130살까지 살 수 있다고 치면은 지금 99세까지 99.5세까지 왔습니다. 100세 딱 지나면은 땡입니다. 100세가 언제냐? 5월 9일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모두 집무실 이전을 다 공약했지 않습니까? 김대중도 가겠다. 노무현도 가겠다. 문재인도 가겠다. 세 사람이 다 대통령 모두 집무실 이전 공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을 윤석열이가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면은 그걸 뒷받침해주고 흔쾌히 좀 밀어주고 해야 되는데 제동을 걸어요? 걸어보십시오.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지금이 잘 되도록 오히려 밀어줘도 부족한 이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감정, 오기 이제 버리죠. 잘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국민들은. 청와대 대변인 오전까지만 해도 박수현 소통수석 이 양반은 말을 갖다가 이렇게 처음에 옛날에 저하고 이 패널을 많이 했습니다. 정치 패널을 일반 방송에서 많이 했는데 참 사람이 온순하고 원만하고 상당히 좀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해서 저는 참 괜찮은 분이구나. 참 좋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이 청와대 소통수석 비서인지 뭐 소통인지 뭐 대통인지 모르지만 그 수석으로 들어가가지고부터 사람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제정신이 돌아온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우리가 못한 집무실 이전을 새 정부가 잘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다가 그냥 돌변 또 했습니다. 돌변한 거는 그 대변인이 아니겠죠. 문 대통령, 이 사설자는, 조선일보 사설자는 문 대통령의 오기가 발동한 거 아니냐? 오기 때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네. 과연 그 오기가 얼마만큼 갈지 한번 두고 보자는 그런 국민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네. 오기는요. 오기를 낳고 그 오기는 무엇을 낳을까요? 분노를 낳을 겁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